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효능감으로 그 대통령까지 간 그분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지방 정부를 네. 구성하게 되는데 네. 결국 효능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영하 후보가 만약에 고양시장이 된다면은 고양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그 청사진이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아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소통이 모든 성장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네네.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통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시정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통을 통해서 성장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네, 이걸 시민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 결정 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고향 만민 공동회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말에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국가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식인층이나 관료들이 말을 해주고 네. 그것을 듣고 지금 그럼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듣고 결정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공론장이라고 지금에서는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공론장의 의사결정을 의지한다면 시장은 보다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정말 탁월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욕을 먹더라도 돌파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중의 여론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는 게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수당을 만들 때나 네, 네.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확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 때 반대급부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돌파하거든요. 예. 욕을 먹든 어쨌든 논란이 되건 중앙정부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단식 투쟁으로 돌파를 하셨었어요. 그렇지. 그만큼 자치권에 광화문에 대한 가서. 그렇죠. 자치권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의와 그만한 역량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돌파력이 없는 시장에게도 네. 이런 시민에게 예. 자 우리 청년수당 줘야 합니다. 네. 재원은 이렇게 마련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수당을 주면은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예. 시민생활 전반적으로 경제가 순환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그럼 우리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얻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요. 소통도 좋고 그러한데 뭐 가시적으로 뭔가 네.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네.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퇴행을 네. 이동환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특히 청년수당 말씀하신 그 청년수당 성남시하고 고양시만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이래놓고 어떻게 다음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지 나는 이동환 씨 머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으신 시민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이동환 씨가 지금 또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또 이동환이 아무래도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이 자기 시장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국민의힘 지지하는 네, 사람들 네. 중에서 그럼 뭐 민주당이 너무나 좋은 구도가 될 텐데 네. 이동환 씨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보니까 언론들을 통해서 막 뭐 무슨 미래지향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네, 언플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동환 시장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뭔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시행정이 진행될 때 이걸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이 시민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시민들의 범주가 예를 들면 뭐 0.1%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가 100만이라고 볼 때 네.
그 0.1%는 1,000명이잖아요. 네. 1,000명 정도는 아주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평가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가 퍼지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퍼지면서 아 이동환 시장 좀 문제가 있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1%라고 봐요. 그 만 명. 만 예.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만 명들은 객관적으로 약간 바라보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면 네. 그 예를 들면 10만 명, 그다음에 100만 명, 네. 뭐 이렇게 넘어서면 그런 여론들의 전파력이 미치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약간 정보나 이런 데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고양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동환 시장이 해외를 뭐 34번을 갔는지 왜 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예민하게 지켜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동환 시장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나는 아직 괜찮고 그다음에 나의 지지는 아직 막강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결국에는 하고 이게 우리가 고양시가 그래도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네. 예속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고양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현안도 모르고 네. 시장이 누구지도 모르고 심지어 네. 투표 때는 누구를 찍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빈틈 네. 그러니까 거의 사각지대 네. 사각지대의 노인 구조라면은 이렇게 나쁜 시장들 한심한 네. 시장에게는 너무나 좋은 구도란 네,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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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그 뭐 게다가 또 이놈 저놈 다 똑같다. 이당 저당 다 똑같다. 이런 인식까지 깔려 있으면은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고 개선이 안 되고 또 물이 많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교통 소통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네. 이러면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실력이거든요. 네. 능력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 이번에 뭐 우리 고향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눈이 왔을 때 빙판길이라서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차 밀리고 차 망가진 차들도 많고 정체된 차들도 많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분노가 좀 일어나죠. 근데 그래 그때만 네. 잠깐 그렇고 선거는 되게 6월에 하니까 6월쯤 되면은 네. 또 게다가 장마철 전이란 말이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잊어버린단 네. 말이죠. 이런 거 다 기억해 놔야 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야 이제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고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입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거법이 입을 많이 열어놓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입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공약을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약을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향을 문화 산업 인류 수도로 만들겠다. 예. 뭐 이런 공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공약들이 있는데 다중 앞에서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동환 시장을 또 다중 앞에서 비판하면서 내가 이렇게 출마를 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입 후보 등록하면 한 입 후보 등록이 2월 20일까지니까 네. 한 두세 달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경선으로 보면 한 달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음. 그 기간으로는 어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유권자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선거법을 자기의 소신과 정책을 마음껏 말하고 유권자가 그것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후보자를 뽑을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진짜 좀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좀 이렇게 소신이 없는 이런 시장을 안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말은 풀고 돈은 네, 먹는 네, 네. 이게 그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할 선거법의 그 입법 방향이어야 네네. 할 텐데 지금 보면은 신인들이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손발이 다 묶였어요. 지금 입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돈은 묶는다 그 말씀이 왔는데 지금은 말은 묶고 돈은 푼다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돈은 또 어떻게 풀 말할 수가 수 있습니까? 있는 후보자의 자유는 제한되고 예. 현수막이라든지 예. 뭐 문자라든지 예. 뭐 이미지 문자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돈이 있어야 가능한 풀 거 수 아닙니까? 있는 자유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현수막 몇백 개
걸 수도 있고 1,000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1,000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고양시내도 문자 같은- 보면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네네. 수능 때는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그 돈이 있어야 붙일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현수막이- 알리지도 못하고. 현수막이 하나에 예를 들면 아주 싸게 해서 4만 원이다. 거는 것까지 해서 4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장을 걸면 400만 원. 400만 원이고 예. 보통 100장 걸기도 하거든요. 네. 100장이라 500장도 걸어요. 예. 그러면은 500장 걸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한 번 하면 2천만 원 쓰는 후보도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를 예를 들면 내가 확보한 문자가 그 예를 들면 10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에 장문 하나를 보내면 3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문자 한 번 보내는데 300만 원. 네. 그다음에 ARS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면은 이걸 홍보를 내가 그러니까 말이 묵혀져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이 묵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작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전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돈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나 소신은 있는 이런 정치인들에게 정치 진출을 막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